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법정 지상권을 낙찰받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즉,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낙찰받았습니다. 당연히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겠죠. 자, 2016에 23474 이렇게 건물이 있죠. 집이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이 3개가 있고 집은 멀쩡하죠. 그런데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땅만 나왔다. 14.49평, 감정금액은 6,913만원입니다. 입찰 외 소유자 미상주택 소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물건을 4,158만원 낙찰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되어 있죠. 토지의 소유자와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했으나 잘 합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눈물을 머금고 건물 철거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내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막 그런 소송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판결문은 시커면서 잘 안 보이나? 자, 크게 해서 봅시다. 자, 원고는 낙찰자가 되겠죠. 피고는 미등기 건물이지만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미등기 건물이니까 도면에 표시를 해야 되겠죠. 건물에 표시를 합니다.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에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벽돌조 기하지만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낙찰받은 토지를 인도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2017년 6월 15일부터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한 날이죠. 그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28만 8,041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판결을 받고 다시 소유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지급해야 되죠. 28만 8,041원을 매달 지급해야 되죠. 소송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대략 밀린 게 한 200~3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토지가 경매로 낙찰이 되고 끝났다 싶었는데 또 새로운 빚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땅이 경매로 팔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는 매달 28만 8천원을 지급해야 된다.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보통 법정 지상권 물건 토지만 낙찰받았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이렇게 부당이득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건물은 포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받을 돈이 있었죠. 매달 28만 8천원은 탕감을 할 테니 건물을 넘겨라, 이렇게 해서 건물 포기각서를 받게 됩니다. 등기가 없으니 이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위지상 해당 건물 미등기 건물 벽돌조 기와전 단층지대 30평방미터, 매도인은 6월 30일, 매도인은 2018 6월 30일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모든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양도한다. 매도인은
위 권리 의무 양도의 포기에 따른 증명으로 부동산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다 하고 이렇게 쓰고 부동산 포기각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인감청부에서 그렇게 진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과세표준액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취득세는 61,6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완전하게 세팅이 됐죠. 비록 건물은 등기가 없지만 등기가 없는 건물도 토지와 함께 매매가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 현재의 소유자 역시도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한 경우입니다. 특히 시골 지방의 경우 건물 등기가 없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죄다 미등기 건물이 토지와 함께 매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로 만들어서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중개업소에 가서 토지와 건물 같이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한 사람은 수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수리를 했습니다.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보시면 그 당시는 이렇게 집이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확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집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요 집이었죠. 요 집 표시되어 있죠. 이걸 꾹 눌러봅니다. 조금 올라야 되겠죠. 어디요? 여기 아래쪽이구나. 아래쪽입니다. 그림도 있고. 여기 있네, 여기. 요거네요. 요 집입니다. 대문을 희한한 걸로 바꿨습니다. 이 정면에서 잘 안 보이네. 철대문인데 누리끼리 한 걸로 대문을 바꿨습니다. 오, 좋아 보이네요. 네이버 지도로 한번 잠깐 볼까요? 잘 보일래나? 네이버 지도에 거리뷰를 한번 봅시다. 거리뷰. 요놈이죠, 요놈. 요렇게 대문을 바꿔버렸습니다. 요거는 대문 서랍은 그대로 되어 있고, 문을 요렇게 누리끼리 한 걸로 바꿨습니다. 이전 거보다도 좀 좋아 보이죠? 인천에 토지를 4,158만원에 낙찰을 받고, 건물은 그냥 인수를 했다. 제가 볼 때는 전세를 놔도 6, 7천원 받지 않을까. 원금 다 회수가 되고도 남지 않았을까. 여하튼 낙찰 금액에서 조금 남기고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낙찰 받았을 경우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한번 해보시라. 정리를 하자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가 팔리게 되면 건물은 거의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렇게 비싼 지료, 즉 토지 사용료를 주고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해 갔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그 건물 소유자는 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건물을 포기하게 된다. 물론 그럴 때 이사비는 조금씩 보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미등기 건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쪽팔린, 또 이런 말씀 하는 것도 좀 치사하고 더럽긴 한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가시기 바랍니다.